그날 밤 이지혁의 휴대폰에 뜬 한 장의 사진이 고성희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폭탄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요. 조옥래가 떠난 뒤 이지혁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조옥래의 빈자리가 만들어낸 침묵은 가족들에게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압박처럼 남았고요. 이상철은 예전처럼 고지식한 얼굴로만 버티지 못하고 김다정은 애써 밝게 웃어 보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지요. 이지혁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싸움이 될까봐, 또다시 상처만 남길까봐요. 그런데 그 집에 가장 예상 못한 사람의 발자국이 먼저 닿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겉으로는 늘 씩씩했지요. 힘든 기색을 잘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요즘 지은호의 눈빛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선 안 될 돈을 받은 사람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생긴 사람처럼요. 그 흔들림을 이지혁이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해도 마음을 숨길 줄 알았으니까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더 위험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날 이상철이 지은호를 마주보며 웃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괜히 장난을 쳤습니다. 은호 씨, 오늘도 현장 나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은 현장엔 약하더라. 지은호는 당황한 듯 웃었고, 이지혁은 그 웃음을 보자마자 속이 꽉 막혔지요. 왜냐하면 지은호가 자기 아버지 이상철 앞에서만 유독 편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이지혁이 참다 못해 묻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랑 원래 이렇게 친했어요? 이상철은 모르는 척 더 웃어 보이는데요. 친하다기보다 내가 걔가 마음 쓰이는 애더라. 말이 곧고 사람 속을 속이지 않잖아. 그 말에 지은호는 순간 눈이 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무섭다는 마음이 있었고 어른에게 기대는 법을 잘 몰랐는데요. 이상철은 이상하게도 지은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지요. 내가 진짜로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었을까? 이지혁은 그걸 느끼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먼저 닿아버린 느낌. 이상철이 지은호의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지혁은 애써 눌러왔던 마음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고요. 결국 이지혁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데도 너무 진지하게 이상철에게 말해버립니다. 아버지 지은호 같은 며느리면 어떠세요? 김다정이 놀라 젓가락을 놓고 이상철은 잠깐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지는 동안 이지혁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너 아직도 그 애 좋아하냐? 이지혁은 웃어 보이려다 실패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겁이 나요. 뭐가? 제가 다가가면 지은호가 또 무너질까 봐요. 이미 한 번 깨진 마음을 제가 다시 건드리게 될까 봐요. 이지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번엔 도망치기 싫어요. 이상철은 그 말에 표정이 바뀝니다. 고지식하고 정직해서 남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상철은 도와주겠다는 말 대신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너는 결혼이 싫다며? 이지혁은 잠깐 흔들리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은호는 다르잖아요. 그 순간 이상철은 알아버립니다. 이지혁의 비혼주의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두려워서였다는 걸요. 한편 박성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이수빈을 향한 마음이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원래 금수저 본부장이면서도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늘 허전한 사람이었지요. 박진석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순간마다 너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기가 따라붙었고 고성희는 그 틈을 가장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현실적입니다. 부유한 결혼을 입에 올리면서도 사실은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에 약한 아이였고요. 이지혁의 여동생답게 약해 보이는 순간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박성재를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박성재를 박진석에게서 떼어놓으면 박성재는 결국 버려질까?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나 인정받고 싶어. 우리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박성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 피하지 말자. 그리고 이수빈은 혼자 결심합니다. 박진석을 직접 만나겠다. 박진석 사무실 문을 열던 순간 이수빈의 손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박성재 오빠의 여자친구 이수빈입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박진석은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 체면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박진석은 이수빈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아이는 겁먹었는데도 왔다. 그럼 진짜다. 이수빈은 꾸밈없이 말합니다.
저 때문에 박성재 오빠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에 묘하게 남습니다. 좋겠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박진석도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물러나긴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슬쩍 이수빈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성희는 순간 눈이 흔들렸지만 바로 웃어 보입니다.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정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지요. 사람을 물건처럼 관계를 거래처럼. 그리고 그 웃음 뒤에서 고성희는 이수빈을 만만치 않은 애로 포장하며 박진석의 판단을 은근히 밀어붙입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완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고성희는 늘 박진석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며느리라는 말로요. 이수빈은 그 기류를 느낍니다. 나는 이 집에 이어갈 인연이 아니라 치워야 할 인연이구나. 그런데 이수빈은 이번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바뀌지요. 이수빈은 집에 돌아와 오래 꺼져 있던 노트북을 켭니다. 할머니 조옥래가 떠난 뒤 이수빈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건 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 다시 할 거야. 패션 크리에이터 제대로. 이수빈은 사랑 때문에 작아지지 않기로 합니다. 박성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기보다 이수빈 자신이 이수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고성희의 판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돌이 될 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터졌습니다. 박영란은 우진의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지요.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고 엄마 고성희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늘 느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 박영란가 엄마에게 지지 않으려면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진 병실 앞에서 박영란가 듣고 만말이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목소리였죠. 돈 받았으면 이제 그만 와야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 지은호였습니다. 박영란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왜 여기 있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향해 너무 익숙한 말투를 쓰고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톤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사람에게 쓰는 톤이었습니다. 박영란은 몰래 뒤로 물러나며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엄마가 지은호에게 돈을 줬다? 왜? 그날 이후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우진의 이식 기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눈이 멈춥니다. 기증자 관계 쌍둥이 형제자매. 박영란은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쌍둥이? 그럼 지은호가? 박영란은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한테 언니가 있었대. 엄마가 숨긴 언니. 이건 반항이나 실수로 덮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박영란가 알아버린 건 고성희가 평생을 걸고 숨겨온 가면의 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박영란 혼자만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얇은 벽이었고 소문은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 와중에 이지혁은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이지혁은 고성희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다시 확대해봅니다. 봉투, 병실 번호, 그리고 날짜. 그 사진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돈이 오간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성이었고요. 이지혁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박진석의 회사까지 흔들 수 있는 카드고 박성재와 이수빈의 관계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흉기입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그 사진을 당장 들고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가 걸려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그 돈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지혁을 붙잡았지요.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정의를 지키려는 건가 아니면 지은호를 지키려는 건가?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나한테 숨긴 거 있죠? 지은호는 웃어 보이려다 입술이 떨립니다. 없어요. 이지혁은 한 걸음 더 갑니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예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바로 고백하진 않습니다. 지은호는 늘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끝까지 삼키는 사람. 대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묻습니다. 이지혁 씨는 제가 나쁜 사람이어도 저를 지킬 거예요? 이지혁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이지혁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이상철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철은 둘의 기류를 한 번에 읽고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씨,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있을래요? 김다정이 깜짝 놀라고 이지화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눈을 크게 뜨고 이수빈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지혁은 더더욱 말문이 막히지요. 지은호가 우리 집이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지혁이 평생 피하던 미래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철은 단호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사람이 먼저야. 그리고 그 밤 고성희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하나 뜹니다. 병원 기록 누가 조회했어?
고성희는 처음으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고성희는 늘 계산으로 이겼지만 진실이 퍼지는 속도는 계산으로 막을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 진실을 가장 먼저 쥔 사람들이 고성희가 내가 제일 잘 다룬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영나, 박성재, 그리고 지은호. 고성희는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누가 나를 흔드는 거지?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사진 파일 하나. 봉투가 찍힌 그 사진과 병실 번호, 그리고 고성의 이름이 적힌 서류 조각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건 밖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지은호를 데리고 집 문을 여는 순간 마당 앞에서 박성재와 마주칩니다. 박성재의 얼굴은 굳어있고 손에는 박진석 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지혁아, 우리 엄마 너희 집이랑 무슨 거래했어? 이제 정말 누구 하나는 무너져야 끝나는 판이 열렸습니다.